늦게 진로를 선택을 했고 학점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결국 취업을 해야겠는데 취업을 할 때 필요한 개발 언어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취직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뭔가를 배우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을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2월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패스트 캠퍼스에서 남궁성의 부트캠프와 터널 360을 수료하고 나서 만든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로 이번에 백엔드 개발자로 취업에 성공한 이승열입니다. 저는 원래 중학생 때부터 글을 쓰는 작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이제 대학생 때까지 꾸준히 글을 써왔고 창작 쪽으로 제가 생계를 유지하는 게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능이 없는 거를 판단을 하고 이제 현실을 보게 됐어요. 전공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 이유가 대학생 때 들었던 데이터베이스 수업이 있었는데 글쓰기 쪽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관심이 생겼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랑 가까운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DBA를 목표로 잡고 그러고 나서 거기랑 비슷한 과정으로 백엔드 개발자 쪽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1, 2년은 개발 취업 시장이 정말로 호황기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제 대학 동기 친구들은 좀 빠르게 면접 보고 취직을 했는데 저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글 쓰는데 좀 집중을 해와서 학점 관리가 그렇게 잘 안 돼 있었고 이제 친구들은 뭐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따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했는데 저랑은 좀 다른 사람들이 만큼 차이가 났어요. 그 중에서 제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뭔가를 배우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인터넷으로 팀 프로젝트를 제가 모집을 했었는데 중간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 되고 진행이 그렇게 잘 안 되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를 집중해서 해볼 수 있는 오프라인 환경을 찾아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프라인 부트캠프를 찾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부트캠프를 굳이 왜 들어야 하나라는 이야기가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꽤나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과정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에서는 사실 개발 일이나 아니면 현업에서 쓸만한 코딩을 배우는 것보다 컴퓨터에 관한 정말 이론적인 지식들을 좀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업 시장에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서 시장에서 쓸 수 있을 만한 공부를 좀 해보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공모전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선택지로 선택을 하는 게 부트캠프인 것 같습니다. 학교랑 부트캠프가 가지고 있는 좀 배움의 목적성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부트캠프를 수강을 하면서 좀 취직에 도움이 된다고 느껴서 부트캠프 쪽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백엔드 개발자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대학교 4학년인데 진로를 꽤나 늦게 정하다 보니까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쓸 때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결국 취업을 해야겠는데 취업을 할 때 필요한 개발 언어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이 회사에 내가 지원서를 썼을 때 붙을 수 있을까?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프로젝트도 없었는데 뭐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남궁성 선생님의 부트캠프는 백엔드 개발 쪽에서 기반이 없는 제 상황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첫 번째 부트캠프였습니다. 일단 백엔드 개발 쪽에 필요한 자바를 정말 처음부터 잘 알려주시고 스프링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던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궁성 선생님께서 배웠던 그 지식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보고 이력서를 작성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한 번 더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 국비지원 부트캠프를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내일 배움 카드로 한 번에 2개의 부트캠프를 이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냐, 패스트 캠퍼스에 문의를 해보니까 내일 배움 카드 쪽에서 1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한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2개 부트캠프를 연달아서 진행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2개를 연속으로 들을 수 있었고, 그 중에서 커널 360에서 심화 과정으로 조금 더 짧은 기간 내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부트캠프다 보니까 내 매력을 느껴서 이제 하나 더 커널 360을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궁성 선생님의 부트캠프가 기본 그리고 기초 쪽 지식에 좀 더 도움이 많이 됐다면, 커널 360에서는 그 기초를 활용해서 실제 업무와 같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궁성의 부트캠프에서 이제 프로젝트 2개, 그리고 커널 360에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 1개, 그리고 그 수료를 하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프로젝트 1개를 진행을 해서 총 4개 프로젝트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부트캠프를 제가 연달아서 수강을 하고 포트폴리오까지 완성을 한 후에 제가 졸업을 앞두고 나서 이제 그때 상황과는 좀 다르게 취업 경쟁이 좀 많이 심화가 되어 있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봤었던 공고에서는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할 정도로 경쟁이 심했어요. 실제로 제가 지원을 했었던 기업은 한 200개 좀 넘는 기업이 있었고, 그 중에서 한 10곳 서류 통과를 한 후에 면접을 보고 그 중에서 2곳 합격해서 그 중에 한 곳으로 입사를 하기로 결정을 한 후에 지금 막 출근을 시작을 했습니다. 늦게 진로를 선택을 했고 학점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필요한 부분이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패스트 캠퍼스에서 진행했던 부트캠프 과정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기초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원하신다면 부트캠프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